안녕하십니까.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리딩방 사기와 리딩방 사기에 있어서 형사 고소와 원금 회수의 문제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딩방 사기는 뭐 종류가 많죠. 리딩이 뭐예요? 뭐 어려운 용어지만 이 사기꾼들이 원래 어려운 용어를 좋아해요. 본인도 잘 몰라, 사실. 그냥 뭐 대충 뭐 어려운 말 섞고 뭐 복잡하게 하면은 그 듣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해를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뭐, 원래 내가 설명을 하면, 하면서 설명을 따라가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뭐 돈을 보내거나 서명을 해야 되는데, 뭐 복잡한 용어를 계속 사용하면 어느 순간 이해하기 포기를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빨리 탈피를 하고 싶어요. 아, 돈만 보내면 뭐 수익금 준다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리딩방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나 뭐 종목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종목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루트로 오죠. 뭐 단톡방으로 오기도 하고 뭐 문자 메시지가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와서 그쪽을 끌어당겨요. 그러면 내가 찍어줄 테니까 나한테 뭐 가입비를 달라는 거죠. 가입비. 뭐 가입비 줘도 어차피 걔네들이 찍어주는 거 안 올라요. 가입비만 날리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약관상이 있는데 그걸 돌려받을 수도 없고, 물론 사기가 아닐 수도 있죠. 뭐 사기가 아닐 가능성이 뭐 0.00001%도 제로는 아니니까. 그죠? 근데 뭐 그런 확률을 기대한다는 건 차라리 로또로 사는 게 맞고, 어차피 그거 종목 추천해 주는 사람들이 뭐 하루 이틀 교육받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걔네들이 뭘 추천해, 뭘 한다고. 그렇죠? 이게 1차적인 사기고, 두 번째 사기는 뭐냐? 내가 대신 투자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투자하겠다. 나한테 돈을 맡겨라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 종목 추천해 나한테 대신 투자해. 그럼 이 사람이 대신 투자해서 수익금이 난 것처럼 보여요. 왜 거래소 자료 화면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거래소 자료 화면 자체가 가짜예요. 가짜 거래소예요. 가짜 거래소. 그거 자체가 가짜예요. 그러면 수익금이 나. 수익금이 나서 돈을 찾게끔 해요. 또 실제로 찾아줘. 돈이 찾아. 그럼 사람들이 이제 눈이 도는 거예요. 눈이 돌죠. 그러면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대출 받아서 막 미친 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수익금이 또 막 늘어나. 눈에 보이는 걸로. 근데 이걸 돈을 찾으려고 해요. 그럼 안 찾아지죠. 안 찾아지고 이제 별의별 이게 낚인 거예요. 딱 갈고리가 딱 걸린 거죠. 그러면 이거를 돈을 찾기 위해서는 무슨 준비금이니 증거금이니 뭐 계속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요구를 해요. 의미 없는 헛소리예요. 무슨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돈을 계속 넣어. 대출 받아서 놓고 지인한테 대출 받아서 놓고, 일단 피해자 입장에선 내가 수익 본 그 눈에 보이는 거래소상의 그 금액을 찾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변호사 상담도 안 받아. 이럴 때 변호사가 뭐 그거 사기라고 해도 말도 안 들어요. 어차피 또 계속 돈을 넣어. 그리고 모든 걸 다 넣죠. 대출 뭐 지인 넣고 결정적으로 안 찾아. 결정적으로 안 찾아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변호사를 찾아오죠. 사기가 아닐까가 아니고 그냥 당연히 사기죠. 이 사람이, 얘네들이 그 발생하는 수익률이 최소 연 10%에서 월 10%, 월 몇십 프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연 10%만 돼도 본인이 대출받아서 본인이 투자하죠. 왜 우리를 대신 투자해줘?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당연히 사기인 거예요. 뭐 이런 사기도 있어요. 내가 연 10% 보장해 줄 테니까 뭐 부동산 관련 하는데 뭐 신문, 언론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당당하게 사기꾼인데. 내가 뭐 부동산 관련 투자를 해서 연 10%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대출 5% 받아서 나한테 줘라. 그럼 너희들 5% 이득 아니냐. 그래서 뭐 젊은 애들이 막 돈을 다 내는데 다 사기였죠. 근데 이렇게 변호사를 찾아오는데 일단 첫 번째 물어보는 거야. 사기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진짜. 뭐 100% 사기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여기서 약간 의뢰인분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100% 사기라고 하는 순간 좌절을 하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이게 사기가 아닐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고소나 민사소송을 하면 원금은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수익금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원금은 당연히 못 받죠. 수익금은 애초부터 허상인 거고, 원금도 당연히 못 받아요. 원금은 이 범죄 조직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는부터 세탁하는 것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이런 범죄 조직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범죄 조직이 1년간 벌어들이는 수익이 우리나라에서 20조예요. 20조고 최소치예요. 최소치. 물론 그 중에서 그리고 거의 잡히지도 않아. 잡히는 건 말단 애들만 잡히고, 총책 잡혔다, 범죄 조직 하나 잡혔다 그럼 걔네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최소 몇백억이잖아요. 최소 몇백억, 몇천억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범죄 조직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수익금은 허상이라서 당연히 못 받는 거고, 이 돈이 이미 각자 다 분배가 된 경우라서 원금도 거의 못 받습니다. 고소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방법이야. 고소를 최대한 빨리 해서 최대한 수사가 빨리 진행돼서 최대한 은닉자산을 찾는 게 문제예요. 이거는 민사 소송을 해서 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그런 게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형사 고소가 최우선이에요. 근데 이거를 수도 없이 상담을 하지만 대부분 형사 고소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형사 고소를 하면 얘네들이 뭐 잡혀 들어가면 나는 진짜 돈을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때는 뭐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아예 자포자기 하는 분들보다 어디서 이상한 말을 듣고 형사 고소하면 진짜 돈을 못 받을까봐 고소를 못했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내가 몇 년 전에 받았다, 이걸 지금이라도 고소해서 원금을 받고 싶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 몇 년이 지난 후에 그게 되겠습니까? 돈이 다 흩어졌는데. 최대한 빨리 고소를 하라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고소를 해서 수익금을 받을 가능성, 원금 가능성, 그런 거는 마음을 내려놓고 고소를 하라는 거예요. 원금의 일부라도 회수됐다, 그럼 진짜 운이 좋았다, 내가 운이 좋았다, 다시는 이런 사기 걸려야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원금을 못 받았다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범죄 조직으로 흘러간 돈은 회수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민사소송은 뭐 나중에 한참 후의 얘기고, 민사소송은 뭐 급한 게 아니에요. 무슨 변호사 사무실 가면 민사소송 같이 제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민사소송 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사 고소를 먼저 하세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좀 더 이제 뭐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정교한 고소장이 나가서 수사가 좀 더 빨리 진행될 수가 있겠지만, 본인이 해도 돼요. 본인이 해도 되는데 빨리 하라는 거예요. 빨리. 이걸 뭐 세월아 내월아 몇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굉장히 저한테도 많이 상담이 들어오는데, 원금의 회수 가능성을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이라도 빨리 고소하시라.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사기를 안 당하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에게 돈을 벌어주지 않아요. 자기가 벌려고 하지. 이런 거예요. 동업이란 거 있는 거예요. 동업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거예요. 나한테 동업을 하자. 그래서 돈을 받아가잖아요. 동업이 잘 되잖아요. 그럼 100% 깨져요. 왜냐? 서로 지분 갖고 가려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를 해서 하잖아요. 그럼 돈 조금 벌잖아요. 그럼 바로 주고 내쳐요. 자기 돈 가지고 하려고. 이런 건데 무슨 얘 돈 받아서 내가 투자를 해줘서 돈을 왜 벌어줘요?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